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P on AWS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병수라고 합니다. 먼저 AWS와 BSG가 함께하는 SAP on AWS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경영혁신 플랫폼의 뉴 노멀이며 저희 AWS에서 먼저 SAP를 AWS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는 이유와 AWS의 혁신 서비스를 이용한 SAP 혁신 방안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BSG에서 기업에게 맞는 BSG만의 클라우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중간에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연 중에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토웨비나의 퀘스천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SAP를 AWS로 이관해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SAP를 클라우드로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재 SAP를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고 계신 고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리설팅 IT와 호주 SAP 유저그룹에서 각각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SAP 고객들께서는 현재 사용하시는 SAP 시스템의 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서 반이 안 되는 48% 정도만이 SAP 도입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시고 또 36%만이 원래 계획대로 구축 일정이 지켜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구축 기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SAP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30% 미만께서만 원래 합의된 예산 내에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나타납니다. SAP 시스템이 기업 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관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인 반면에 꽤 많은 고객들이 막상 구축과 운영에서 만족도가 꽤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버전의 S4HANA 도입에 대한 장벽 요소에 대해서는 55%가 비즈니스 케이스가 충분하지 않고 41%가 SAP 업그레이드가 IT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34% 정도는 신규 버전에 대한 제품 성숙도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시고 또 비용이나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몇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드는 SAP 프로젝트의 복잡성이나 한번 구축 결정을 내리면 되돌릴 수 없어서 여러 돌발 상황에도 제약사항을 안고 프로젝트를 끌고 가야 하는 데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약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SAP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AWS의 클라우드 기술이 상당히 많은 제약사항을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AWS가 그런 제약사항을 줄여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기업에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원웨이 도어와 투웨이 도어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장표의 오른쪽에 스카이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SAP 프로젝트를 온프레미스에서 시작하는 기업의 상황이 저 사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번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땅에 꾸준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비행기로 다시 들어가거나 하강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위로 조금만 다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원웨이 도어라고 합니다. SAP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컨설턴트들의 구축 일정이 짜여져 있고 프로젝트 중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문제인지 서버의 문제인지 세팅의 문제인지 몰라서 시간을 추가로 허비하게 되지만 프로젝트의 맛바지를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인력이 발생하거나 원래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강행하게 되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낮은 퀄리티로 프로젝트가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AWS 클라우드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선택 가능한 대안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클릭 몇 번만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인프라의 성능을 높이거나 줄이거나 에러가 발생하면 몇 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완전히 다른 물리적 하드웨어 위에 똑같은 환경을 복제해서 인프라의 문제였는지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세팅 문제일 경우 여러 테스트 환경을 복제하여 여러 사람이 문제점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가장 적정한 인프라 캐파시티를 프로젝트 전에 미리 추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때마다 변화가 감지될 때마다 적정 캐파시티를 변경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운영 기간에도 필요한 만큼만 늘려가며 항상 최신 CPU나 메모리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SAP 하나DB 신버전이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구매한 온프렘 서버 CPU와 호환이 안 돼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안과 롤백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 시스템을 투웨이 도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IP 프로젝트를 투웨이 도어 체계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SAP를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실제 운영하고 계신 고객들의 상황에 맞춘 페인 포인트와 AWS가 어떤 투웨이 도어 옵션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객이 ECC 버전 SAP를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고객은 ECC 도입 후 6, 7년이 지나서 하드웨어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퍼포먼스 저하로 인해서 마감이 제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SAP에서 ECC 버전 연한을 2027년 혹은 2030년으로 지연하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1, 2년 안에 S4HANA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지 그래도 2027년까지는 ECC를 계속 운영하게 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ECC용으로 새 서버를 구매하시기는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S4HANA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특성상 ECC 서버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객께서 ECC 버전을 지금 그대로 AWS로 이관하시게 되면 최신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쓰는 만큼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AWS로 이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갑자기 S4HANA로 가게 되거나 갑자기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게 돼서 SAP 인프라 캐파를 늘려야 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S4HANA용 AWS 인프라나 더 많은 CPU나 메모리 자원이 적용된 AWS 인프라로 차액만 내고 변경하면 됩니다. 이런 인프라 변경은 클릭 몇 번만으로 적게는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또 AWS 플랫폼 내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AI, 머신러닝 등의 혁신 기술을 SAP의 버전과 상관없이 연동하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AWS의 서버리스 기술과 혁신 기술들을 이용하면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요소에만 쓰는 만큼만 저렴한 비용을 내고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드리면 SAP 시스템을 AWS로 이관하시면 비용이 절감되고 SAP의 변화에 따라 인프라는 항상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를 사용하시게 되면서 기술 부채를 제거하시고 S4HANA 도입 전략이 유연해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적은 비용으로 개발 환경을 필요한 수만큼 얼마든지 복제해서 사용하시게 되므로 비즈니스 민첩성과 인직원 생산성이 향상되고 퍼포먼스 향상과 우리 기업이 속한 업계의 최신 IT 동향이 적용된 혁신 기술을 손쉽게 구축해서 SAP 시스템과 연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SAP를 AWS 클라우드로 올리게 되면 향상된 가용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은행이 우리 집 서랍보다 안전하듯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보다 클라우드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SAP 데이터를 더욱 손쉽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SAP 데이터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의 밸류는 결국 제대로 된 클라우드 기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 제공사를 선택하셔야 완전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AWS는 9년 연속 가트너로부터 클라우드 리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객께 지금 당장 제공한지 여부를 볼 수 있는 Ability to Execute 수치를 보시면 AWS가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례로 AWS는 한국에서 고객께서 필요하신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당장 클릭하셔서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계약을 해놓고 몇 개월이나 기약 없이 한국에 필요한 서비스가 출시되는 것을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전 장표는 클라우드의 일반적인 역량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ISG 리서치 기관에서는 아예 SAP 하나 기술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평가했는데 여기에서도 AWS가 또다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AWS는 SAP와 11년 전부터 협업해서 SAP를 AWS에 올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고
고객들을 수많은 상황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불과 2, 3년 전부터 SAP 클라우드가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랴부랴 서비스를 출신을 하는 형태로 고객께 다가가지 않았기에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SAP를 AWS로 이관하신 실제 고객들의 사례에서 실제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델모트의 경우 SAP용 AWS 도입으로 SAP 소유 비용을 35%나 절감하셨고,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의 경우 SAP 하나 시스템을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4TB 메모리 인프라를 6테라로 단 몇 분 만에 스케일업 했습니다. 이런 밸류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아무 클라우드 제공업체라고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6테라 장비 서비스가 한국에 출시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았겠지만 AWS는 한국에 SAP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5,000개 이상의 고객이 SAP 시스템을 AW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반 이상이 SAP 하나 시스템입니다. SAP에서 S4하나를 출시하고 몇 년 되지 않는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생긴 하나 고객 수를 가늠해 보시면 2,500개 이상의 하나 고객이 AWS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미 SAP온 AWS가 뉴 노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80개 이상의 고객사가 SAP를 AWS에서 구축 혹은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중 30개 이상이 하나 시스템이고요. 한국에서도 SAP를 AWS로 올리시는 것은 이제 리스크가 아닌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SAP 버전에 상관없이 AWS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SAP를 혁신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변화함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밸류가 있기 때문이고, 또 디지털 기업이 되는 것은 조직의 어두운 데이터나 숨겨진 데이터를 풀어내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클라우드가 가능한 형태로 처음부터 태어나는 반면에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현재의 상태에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빠르게 전환해가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의 장점은 향상된 데이터 통찰력과 가시성을 바탕으로 세일즈 팀과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해서 더 나은 분석과 계산된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고, 또 운영 데이터를 머신러닝과 같은 최신 기술로 더 심도 있게 분석해 필요한 비용 확보나 업무 자동화, 더 효율화된 프로세스 발견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SAP를 운영하시는 기업에서는 이런 형태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전환 전략을 비교적 안전하고 빠르게 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를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자동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SAP와 같은 핵심 기관계 시스템을 핵심 업무만 잘 수행하는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커스텀 코드를 덜어내어 깨끗하고 가볍게 만들어서 혁신 기술들이 더 잘 접목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만든 ERP 위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AI, 머신러닝, IoT,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리스로 변화가 쉽고 빠르도록 차별화 레이어에서는 설계하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레이어에 혼재했던 데이터가 유연하게 체계를 가지고 흐를 수 있게 되고,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확보 및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중요한 장표라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별화 레이어의 영역은 더더욱 투웨이 체계여야 합니다. 차별화 레이어에서의 혁신은 더 많은 실험을 리스크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체계 위에서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업계 표준이라고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다 쓰는 정도로도 앞서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 경영 환경은 다른 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서 치고 나가야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른 기업이 하지 않았던 영역을 시도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쉽고 빠르고 비용이 낮은 투웨이 도어 혁신 체계 시도를 만들어서
더 많고 잦은 혁신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투웨이 체계가 가능한 차별화 레이어를 만드는 기술적 핵심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너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로 전체적으로 다 구축한 기업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염려나 리스크 분석 없이 혁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혁신의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혁신 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IT가 오히려 어플리케이션 구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AWS 마이크로 서비스 플랫폼으로 차별화 레이어를 설계하면 고정된 상호 의존성 없이 느슨하게 연결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 ERP가 필연적으로 모놀리스 아키텍처로 기업의 핵심 기관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AP 시스템을 AWS로 이관하고 최대한 클린 ERP로 만들어서 SAP 주위에 만들어질 차별화 레이어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해서 가볍게 잘 연동되도록 만들면 최적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항상 기업 고객들로부터 데이터에서 더 많은 고가치의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캡처, 저장,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체계 내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신규 출처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형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고 더 많은 현업 유저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 통합 체계입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오늘날의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에 맞는 규모와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많은 기업이 아직도 데이터 사일로를 영구화하고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고 모든 데이터 소스의 이점을 최적화하지 않는 이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AWS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데이터 레이크 체계입니다. 수백 페타 규모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통합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뛰어나고 가용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유연한 데이터 저장서 체계입니다. AWS 데이터 레이커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개방형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여 모든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중앙에 검색 가능한 카탈로그의 데이터를 태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체계에서 SAP 시스템과 넌 SAP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데이터를 통합 적용하고 다양한 현업 유저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체계의 예시 구조입니다. SAP 데이터만을 분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SAP BW와 같은 체계로 기존 활용하시던 대시보드나 리포팅을 활용하시면 되고 타 시스템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SAP 시스템과 타 넌 SAP 시스템의 데이터를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통해서 추출하고 변환한 후에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에 통합 저장하고 다양한 시스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방대한 양의 이기종 데이터를 AI 기반 데이터 캐탈로그 서비스인 글루를 통해서 구조화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완전관리형 AI나 머신러닝 서비스로 수월하게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BI 툴로 시각화하여서 활용하고 이 모든 서비스는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2way 디시전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실패 비용을 줄여주어서 혁신 시도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AWS 데이터 레이크 및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체계를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전환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레이크 구조를 통해서 SAP 데이터를 혁신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세계적인 음식 배달 서비스 전문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데이터 레이크 체계를 통해서 서버리스 송장 기능을 구축하고 SAP 하나에서 필요 데이터를 추출해 통합 처리하는 체계를 통해서 기존 온프렘 체계에서 20시간이 걸리던 월말 마감을 90분 만에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두 패키징 업체인 비지와 같은 경우에는 SAP 데이터와 넌 SAP 데이터를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커 및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SAP와 넌 SAP 데이터를 합쳐서 실시간으로 임원이 보실 수 있는 레포팅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선두 기업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 플랫폼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SAP 및 넌 SAP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이룬 수많은 글로벌 선두 기업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뉴 노멀 경영혁신 플랫폼 계획을 논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웨비나 이후에 발송드릴 메일에 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이상규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P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상규입니다. 앞서 강병수 매니저께서 설명하셨듯이 AWS의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SAP 구축 및 운영을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인프라 에이즈 코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SAP 에이즈 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온프레미스에서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인프라 구매부터 SAP 솔루션 설치까지를 단 몇 분 안에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AWS에서 제안하는 SAP on AWS의 모범 아키텍처를 AWS의 SAP 에이지 코드 서비스들로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가용 영역에 걸쳐 HA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재해가 발생해서 서비스 불능이 되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다운타임 없이 SAP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를 위한 AWS 런치 유저들을 사용하면 이런 인프라의 구매, SA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세팅, 그리고 하나DB 설치, 심지어 레드햇, 수세 클러스터를 이용한 오토 페일오버 HSR, HE 설정까지 단 몇 분 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수개월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AWS에서는 단 몇 분 안에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단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으며 AWS 경험이 없는 SAP PC라도 직관적인 UI에서 별다른 교육 없이도 즉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짧은 가이드만 주어진다면 SAP를 설치해 본 경험이 없는 인프라 담당자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AWS의 인프라 에이즈 코드 기술인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와 언제든지 필요한 리소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WS의 장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바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WS 런치 위자드 콘솔입니다. 하나DB 인스톨 파일이 저장된 S3 스토리지 위치를 기입하고 SAP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OS 종류나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SAP SID, ASCS, ERS, AP 서버의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고 워크로드에 필요한 CPU, 메모리 혹은 셉스를 기입하면 그에 맞는 SAP 인증 서버 리소스를 추천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SAP 솔루션이 설치될 OS를 선택을 하게 되고 SAP ASCS와 ERS, AP 서버의 호스트 네임을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DB SID와 인스턴스 넘버 등 하나DB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외부에서 접속할 오버레이 IP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DB HSR 설정을 위한 컴피레이션까지 설정을 하시고 하나DB가 설치될 EC2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객께서는 vCPU와 메모리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AWS 런치 위자드에서 그에 맞는 AWS EC2 인스턴스를 제한하게 됩니다. 해당 EC2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끝나면은 AWS 런치 위자드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단 몇 분만이 소요될 뿐이며 버튼을 누르시고 식사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하나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하나 HA 테이크오버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DB를 사용하는 SAP 솔루션들도 현재 버전 그대로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AWS에 오라클 DB를 설치할 때에도 오라클 DB를 위한 AWS 퀵스타트를 이용하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용 영역에 걸쳐 HA를 구성하도록 디자인된 오라클 DB 퀵스타트는 AWS 모범 사례에 따라 퍼블릭 및 프라이빗 서버넷으로 구성된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오라클 퀵스타트를 시작하면 첫 번째 가용 영역이 EC2 인스턴스에서
오라클 프라이머리 DB를 배포합니다. 두 번째 가용 영역에서는 스탠바이 DB를 위한 EC2 인스턴스를 설정하고 프라이머리 DB를 두 번째 인스턴스에 복사하여 오라클 데이터 가드를 구성합니다. ASM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디스크 관리와 디스크 I/O의 효과적인 분산이 가능하도록 파일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바로 오라클 퀵스타트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VPC에서 설치하는 옵션을 사용하면 VPC 생성부터 오라클 DB를 위한 보안 그룹 설정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DB와 스탠바이 DB를 위한 각각의 가용 영역을 선택하고 생성할 VPC 관련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오라클 DB가 설치될 EC2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고 ASM 파일 시스템에 사용될 EBS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GP2나 IO1 타입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OS는 레드햇이나 오라클 리눅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이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오라클 DB 버전과 DB 설치 파일에 저장된 S3 경로를 기입하게 됩니다. AWS 계정 정보와 베스천 서버 정보를 기입한 후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컨피그레이션을 모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이 맞으면 런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두 가용 영역에 걸쳐 오라클 데이터 가드로 HA까지 되는 오라클 DB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SAP를 AWS에서 구축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고객께서는 AWS 시스템즈 매니저를 이용하여 SAP 인프라 혹은 non-SAP 인프라를 어플리케이션별로 그룹화한 후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 모든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OS 패치, 서버 패스워드의 주기적인 변경, 솔루션 배포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와 온프레미스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할 때에도 AWS 시스템즈 매니저 에이전트를 온프레미스에 설치하면 온프레미스의 리눅스나 윈도우즈 서버들도 AWS의 인프라와 똑같이 AWS 시스템즈 매니저를 통해 통합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AWS 시스템즈 매니저 콘솔입니다. AWS 시스템즈 매니저를 통해 AWS 하나 백엔드가 어떻게 배포되는지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시스템즈 매니저의 문서 메뉴에서 하나 백엔드를 선택하면 하나DB 백업을 위한 설정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업 파일이 저장될 S3 버킷의 위치를 기입하고 AWS 시스템즈 매니저 에이전트를 통해 하나DB 백업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하나DB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면 불과 몇 초 안에 하나DB 인스턴스에 AWS 백엔드 에이전트가 설치되게 됩니다. 별도로 AWS 백엔드 에이전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모든 프로세스를 AWS 시스템즈 매니저가 SAP 에이지 코드 방식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설치가 되면 바로 하나 스튜디오나 하나 칵핏에서 AWS 하나 백엔드로 백업을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SAP에서 제공하는 하나DB 스튜디오 콘솔입니다. AWS 백엔드 에이전트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백업 옵션에서 AWS 백엔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백업뿐만이 아니라 로그 백업까지 자동으로 지정된 S3 버킷에 수행하도록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백업을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 지정된 S3 버킷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나DB 백업 파일이 지정된 S3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데모를 통해 SAP 에이지 코드 서비스로 SAP 솔루션을 어떻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국내 최초의 SAP 컴피턴시 인증을 받은 파트너사이면서 최근에 AWS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까지 획득하신 BSG 파트너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SAP on AWS를 제안하고 구현하고 계시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BSG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대현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최근에 SAP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업의 IT 자원 중에 SAP 말고 패키지 솔루션 말고 다른 시스템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기업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SAP를 포함한 다른 여타의 시스템을 포함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전환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마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고 싶어 하시는, 즉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 가지 고객들의 요청사항이 많았고, BSG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BSG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리고 클라우드 자원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오퍼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단계의 여러 가지 작업들, 그리고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일정 부분은 또 구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어떤 구조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SAP ERP가 주 시스템, 백본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SAP 외에, ERP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레거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 또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지, 가장 최적화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는 고객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AI 등의 최신의 IT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오퍼링을 만들었고요. 이런 와중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여러 가지 경험들,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포인트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CIO나 IT 팀장님들은 ERP가 주 시스템이긴 하지만 ERP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레거시 시스템이나 아니면 웹 시스템, 아니면 다른 패키지 솔루션들, 이런 다른 시스템들을 어떻게 전환을 할지,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왜냐하면 각각의 시스템들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지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운영상에도 큰 이슈 없이, 문제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들을 만나 뵙고 아니면 CIO분들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쭉 기술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고민들이 나왔고, SAP 코스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산업별 특성에 대한 것들 어떻게 놓일지,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은 어떻게 또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지, 또 최근에 데브옵스나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IAC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접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런 전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졌을 때 실제로 그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상세하게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 이관을 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템 운영 체계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웹 시스템을 데브옵스 환경,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MSA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들도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구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나서 그 클라우드 체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물론 이제 온프렘 환경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IDC라든지 기존의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체계와 기본적인 속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체계가 좀 바뀌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체계에선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운영하는 체계를 달리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이나 아니면 구현 이후의 운영 체계라든지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 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온프레임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클라우드 운영 체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BSG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에서 약 20년 넘게 시스템 운영해드리고, 물론 이제 SAP 중심의 ERP 중심의 시스템 운영이긴 했지만 최근에 저희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한국적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시스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나름대로 오퍼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인데, 물론 기존의 컴퓨팅 자원들, 서버나 백업 시스템, 스토리지, 그다음 네트워크 환경들, 보안 솔루션, 이런 다양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을 IDC나 전산실에서 가지고 계신 고객들은 나름대로의 운영 노하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목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AWS 환경에 컴퓨팅 자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최신 트렌드 IT 서비스를 접목해서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P 솔루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탄탄한 AWS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세계 넘버원인 SAP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탑재를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글로벌 넘버원 인프라스트럭처나 솔루션을 중심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에 맞는 구현이나 아니면 운영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체계 위에 구축 서비스, 운영 컨설팅, 구축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운영 체계입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BSG의 클라우드 오퍼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ERP가 이제 백본 시스템이긴 하지만 SAP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SAP ERP 중심 SAP 패키지 솔루션하고 그 외에 다른 패키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MES라든지 그룹웨어라든지 HR 시스템, PLM, CRM 이런 패키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웹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양한 웹 환경, 와스 환경에서 구현되어서 실제로 현업들한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웹 시스템까지 전체를 다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런 어떤 체계 외에 방금 말씀드린 패키지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 SAP 시스템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의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솔루션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산업별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RPA라든지 EA 같은 그 미들웨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툴들, 이런 부분들도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구성돼서 최적화되는지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오퍼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웹 시스템인 경우에 데브옵스 환경으로, 즉 그 개발과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현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들과 POC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재작년,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 부분도 많은 고민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보안을 포함한 랜섬웨어 대응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자원, 즉 스토리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들, 그 다음에 DR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 아니면 서비스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그 가장 최적화된 그 NT 랜섬웨어 솔루션들을 구성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구성해서 서비스하는
확장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스케일이라는 R&D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개발 분야의 여러 가지 그 현업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최신 기술 접목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포인트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솔루션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때 가능하면 초기 비용 없이, 초기 부담 비용 없이 그 서브스크립션 방식, 즉 구현이나 아니면 포인트 솔루션 코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월 차지 금액으로, 월 금액으로, 월 과금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4가지 큰 코스트 항목 중 처음 도입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구현 비용이라든지 포인트 솔루션 코스트를 운영이나 아니면 인프라 코스트와 합해서 통합해서 월 과금 형태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AWS는 세계 최고의 가장 많은 경험과 많은 자원을 확보한,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한 솔루션이고요. 서비스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적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환경, 편리한 테스트 환경,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운영, 그 다음에 글로벌 확장, 무엇보다 TCO, 관리 코스트를 포함한 TCO의 감소, 이런 다양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구성한 전체 오퍼링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리전도 가장 빨리 세웠고, 실제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아니면 한국적 환경에 맞는, 기업 환경에 맞게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코스트 체계를 갖추고 있는 AWS를 활용하여서 기업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그 코스트의 어떤 유연한 통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으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AWS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시는 고객들의 공통된 의견이 본업에, IT 본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현업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 대응해서 실제로 시스템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비교 후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그 프로세스를 현업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미션이 있습니다. AWS는 인프라 관점이나 또 인프라 외에 최근에 이제 확장형 솔루션들, 최신의 IT 트렌드에 대한 서비스들을 계속 발굴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런 것들 POC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처음에 인프라 관점에서 AWS를 접근하셨다가 다양한 서비스들, 아까 말씀드린 데브옵스라든지 다양한 미들웨어 성격의 툴들을, 서비스들을 경험하시면서 좀 더 많은 영역의 서비스로 확장되는 그런 고객들의 어떤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SAP 컨설팅, SAP 솔루션이나 SAP 오퍼링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AWS의 컴퓨팅 자원하고 SAP의 S4HANA, 특히 이제 S4HANA를 중심으로 한 ERP 쪽에 최적화된 서비스나 서비스 체계 또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면서 메모리나 아니면 그 메모리에서 관리된 여러 가지 DB의 관리 툴들, 관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접목을 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고, 최근에 다수의 고객, 한 20개 고객 정도가 SAP를 S4HANA에서 AWS 위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독보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SAP 라이센스 공급 체계 중에 정책 중에 파트너 매니지드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한 오퍼링 중에 단순히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서브스크립션 방식, 클라우드 방식의 과금 체계뿐만 아니라 SAP로부터 저희가 라이센스, BSG가 라이센스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라이센스를 AWS 인프라스트럭처와 포함해서 통합해서
그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SAP 라이센스를 초기에 큰 금액으로 지불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텀 라이센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5년이나 7년 이상까지 그 어떤 특정한 기간을 두고 저희에게 분할해서 납부해 주시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BSG는 SAP의 PMC 가격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근에 많은 고객들한테 오퍼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계약을 이룬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라이센스에 대한 부담이 되신다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SAP 라이센스도 월가금 형태로 온디맨드 형태로 고객분들이 지불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어떤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퍼링 중에 포인트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년, 90년대 중반 이후에 클라우드 서버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솔루션들이 그 이후에 패키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크게는 ERP, SAP나 오라클, 그 다음에 뭐 HR 솔루션들, CRM이나 PLM 이런 큰 규모의 패키지 솔루션 중심으로 2000년, 2010년 이런 20년 정도 계속 발전을 해왔고 최근에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포함해서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ERP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ERP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 물론 이제 ERP는 기업의 내부 최적화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익스텐디드 ERP가 나와서 외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외부하고 어떤 거래를 다룬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습니다. 뭐 CRM이나 PLM, 뭐 SRM, SCM 이런 통합된 패키지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의 산업별로 아니면 기업 개별로 보면 조금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런 빈틈을 저희가 비용 최적화된 그다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 작은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포인트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보면 준비된 패키지를 싼 가격에 아니면 특정한 어떤 표준 가격으로 도입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어떤 기능들, 뭐 깊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핵심적인 기능들을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요소의 여러 가지 그 POP라든지 SRM이나 뭐 측량이나 뭐 다 계속 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저희 BSG의 한국화된 컨텐츠를 입혀서 클라우드 상에서 솔루션을 하고 있고 이런 솔루션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는 SaaS 형태가 아닌 서비스 에서 서비스 즉 약간의 SI 구현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운영 비용까지 통합해서 이런 네 가지 비용 요소를 통합해서 SaaS 형태로 즉 온디맨드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섣불리 이렇게 큰 규모의 패키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저희 쪽 솔루션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구현해서 월가금 형태로 지불하고 계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ERP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큰 규모의 BI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기능적으로 약하지만 단순히 데이터 유통, 정제화된 데이터, ERP에 있든 아니면 PLM이든 아니면 다른 여타의 웹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든 그런 이제 통합된 데이터 아니면 정제된 데이터를 편하게 이렇게 유통시키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편하게란 말이 어떤 표 형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약간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효과나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포함해서 그렇게 유통을 시키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마침 AWS의 퀵사이트라는 여러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있습니다. BI 툴 포함한 그 툴을 이용해서 고객분들한테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저희가 인터페이스에서 가공하는 기술은 기존의 ERP를 중심으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SI성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퀵사이트라는 툴, 그 다음에
비주얼레이션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그래픽화란 어떤 표준 템플릿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저렴한 가격, 낮은 코스트, 짧은 기간 안에 대시보드를 구성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비스는 구현 비용이라든지 솔루션 비용 아니면 표준 템플릿 솔루션 비용들을 월가금 형태로 다 전용을 해서 일정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구성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실제로 이제 사례도 있고요. 많은 고객들이 문의를 해오고 계세요. 기존의 이제 BI 툴보다는 무겁지 않고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모바일, 스마트폰,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정제된 데이터를 그래픽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비주얼이 좀 좋은 형태로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POP는 아시겠지만 생산 실적 접점에서 그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설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 실적을 저희가 캐치해서 ERP와 연계하는, 그리고 간단한 어떤 창고 이동이라든지 출고, 그다음에 뭐 GR 쪽에 구매 입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트랜잭션들을 저희가 캐치를 해서 ERP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물론 이제 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RM은 주로 이제 구매 벤더라든지 공급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 상의 여러 가지 그 구매 정보나 아니면 구매 발주 정보나 이런 발주 정보를 통해서 이제 컨펌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 납품, 그 다음에 인보이스 현황까지 그렇게 연계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화학회사나 제약회사인 경우에 그 실제 공정에서 측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저울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캐치해서 ERP나 품질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까지 시스템이,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다른 성격의 저희 오퍼링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클라우드를 생각할 때는 데이터의 공유, 뭐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 뭐 MS나 어떤 클라우드상의 어떤 개인용 그 데이터 연계할 수 있는, 아니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툴들을 생각하는데,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프라를 생각을 합니다. 서버라든지 DB, 뭐 스토리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기업이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접목하면서 단순히 인프라 관점의 어떤 그 클라우드의 베네핏, 효익도 크지만 그 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웹 시스템인 경우에 데브옵스 환경, 개발과 오퍼레이션이 접목돼서 한꺼번에 구현되고 실제로 그런 어떤 관리 체계를 갖는 것도 중요한 어떤 효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인프라 관점의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업의 어떤 요구사항이 바로 개발자까지 소통이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이 개발이 또 되고 빌드가 되고 테스트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바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데브옵스라는 어떤 환경으로 구축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모노리틱 방식,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아니면 한꺼번에 DB나 한꺼번에 코딩을 하는 이런 환경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MSA 환경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시스템의 위험도도 훨씬 더 줄이고, 그 다음에 현업에 대한 어떤 대응 속도도 훨씬 빠르게 함으로써 IT 본연의 어떤 과제에 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BSG는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코딩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구축을 통해서 MSA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운영 단계까지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을 데브옵스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저희가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딩된 부분들이 빌드가 되고 테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단계별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에 구현이 되고 배포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가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실제로 이제 제조나 유통기업들인 경우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쌓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뭐 스카다라든지 아니면 뭐 PLC나 뭐 DCS를 통해서 다양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IoT 센서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시면서 IoT 센서를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별도로 또 모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좀 아직은 정형화된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없으신 고객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 고객들 경우에 각각의 시스템 요소별로 구성 단위별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단계적인 프로젝트인 경우에 갑자기 데이터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시든 아니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유통업체나 아니면 교통 서비스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드렸고 아직은 덜 정제된 형태의 데이터가 쌓이는 고객이라도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데이터 레이크를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ETL 툴, 그 다음에 아니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스토리지, 다양한 스토리지의 어떤 형태들, 유형의 스토리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을 해드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드리는 것이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서 실제로 서비스가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데이터를 1차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각 시스템 요소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1차적으로 정제된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쌓아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빅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제공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오퍼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SG가 ERP를 도입하고 ERP를 구현해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과정 중에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데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에 RPA 솔루션 오퍼링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실은 RPA와 함께 EI 툴 같은 경우, EI 툴이나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 최적화하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서 오퍼링을 만들었고 실제로 EI 툴을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EI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툴을 다루는 거나 아니면 그 툴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의 요소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랜섬웨어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에 많은 고객분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미리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공격을 받고 나서 실제로 감염된 이후에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빨리 기존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여러 가지 스토리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복구 솔루션을 활용해서 오퍼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객 맞춤형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패키지 포함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좀 저렴한 스토리지 비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SG가 마련한 다양한 서비스 오퍼링을 클라우드 상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오퍼링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이 서비스 오퍼링 외에도 클라우드, AWS 인프라를 활용한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WS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웨비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드린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추후 별도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